자, 2016년이 8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2016년 판 배신의 정치 이제는 좀 정리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 오른쪽에 바로 저 준비한 게 있는데 속도를 좀 내볼게요. 배신의 정치 첫 번째 인물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문재인, 난 배신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기문 총장 얘기부터 이 두 사람에 관련된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실까요? 여러분께서 재완전 노 대통령 간의 관계를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 정치적인 그야말로 뭐랄까 공격이라고 뿐이 볼 수가 없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배신이라는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외교 관료들 가운데 아주 주류 중에 주류시죠. 한 줄로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그런 외교 관료입니다. 지금 대권 주자 1, 2위의 목소리를 네. 열어서 들어봤는데 이 배신 얘기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표도 친미 얘기를 했고 네. 반기문 총장도 본인은 진짜 평생 그렇게 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말이죠. 이제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국 정치에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심판, 그거 하면서부터 새누리당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죠. 배신이라는 게 믿음을 등지는 게 이제 배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배신은요.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배신,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배신, 이런 의미에서 배신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얘기하자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던 배신의 정치가 도대체 뭐에 대한 배신이었죠? 본인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본인의 권위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나쁜 놈 취급하고 다 배신의 정치로 뭐라도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배신자다. 이게 뭐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엔 사무총장 시켜줬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말이에요. 거기 장례식에도 안 오고 이게 배신자다. 뭐 이런 프레임 아니에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을 대한민국이 시켜준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이에요. 그러면 MB 때 평창 동계올림픽 남아공에 가고 아프리카 어디 가고 유치 결정이 났어요.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유치한 겁니까? 대한민국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준 유엔 사무총장 직책을 지난 10년 동안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수행했는가? 그거 못됐다면 그건 배신이다. 국가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마침 말이에요. 자신이 시켜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왔다. 이런 좀 유치한 화법은 2017년부터는 한국 정치판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벌써부터 지금 뭐 박연차 회장 금품 수수 의혹, 뭐 신천지 뭐 사진 돌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렇죠.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고 보는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좀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반기문 총장 분명히 검증 작업 거치면서 위신이 떨어질 거다 자신 있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올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사자성어 알려드릴게요. 대권 주자도 아니신데. 아니, 네. 저 대권 주자를, 대권 주자들을 갖다가 제가 감별하고 있습니다. 네. 예, 흔한 얘기로. 네. 말씀하십시오. 예. 괄목상대란 말이 있어요. 발목상대. 괄목상대. 네. 이게 오하의 아몽이 아니다. 이게 예전에 보니까 여몽과 노숙과의 이야기인데, 무식하기 짝이 없던 그 여몽을 갖다가 몇 년 만에 만나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졌더라.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또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그야말로 외교차관에서 사실 한직으로 밀려나서 사실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던 반기문 유엔 안보보좌관으로 데려다가 외교통상부 장관 시켜다가 어쨌든 나중에 보니 유엔 사무총장까지 만들어낸 건 사실이죠.
근데 이분들의 시각은 뭐냐니까 자기들이 보면 이른바 권력의 실세로 있을 때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그때 이해찬. 반기문이 아닌데. 네, 그때 내가 그 당시 이해찬 총리가 있을 때 밑에 통상부 장관, 내가 그 당시 민정수석, 또 시민사회수석 할 때 통상부 장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0년 사이에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국가 원수급인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 동안 내공을 쌓으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한 10년 정도 유엔 사무총장 하면 아마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거예요. 하물며 예.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 10년 동안 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뭐 기후 협약 등등에서 제가 B급은 됩니다고 좀 겸손을 떨었습니다만은 이미 이 보수 진영에서도 중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높이 보고 있는데 유독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만 좀 낮춰 보는 듯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막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하고 뭐 끝장 토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뭐 한번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코 다칩니다. 괄목상대 그동안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하의 암호 그 예전에 반기문 외교통사부 장관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현장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아까 좀 집회 참가자 수가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다시 5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덕수궁 박사모와 신박단체들의 그 태극기 행렬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아직도 이 친박단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군요. 네. 자, 반기문 총장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한 전문지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독자 신당 창당 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반기문의 선택은 뭐냐? 개혁 보수 신당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이랑 손잡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뭐냐? 근데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와서 정치를 만약에 제대로 하려고 얘기하면 네. 기존에 있던 정당에 몸을 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정당을 새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됩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만들던 특정한 세력을 다시 세력을 엮어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의 세력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네. 어렵겠죠. 지금도 4당인데 5당이 아니요. 지금 사당에, 그러니까 이 사당에 지금의 이를테면은 비박계의 인사들, 개혁 보수 정당을 또 확대해서 이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반기문 총장이 나와서 새로운 중심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전체 아울러서 제3지대의 정당을 하나로 묶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 네. 기존에 있던 정당에 자기가 몸을 실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 기존 정당하고 반기문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는 그저에 맞지가 않아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리더십 무슨 리더십이었죠? 포용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포용을 하겠다. 또 사회 통합을 강조했어요. 그 메시지는 반 총장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당 하나가 아니라 기존 정당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당 또는 조직의 대선 후보로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다시 보시죠. 지금 이 배신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올해 첫 번째 두 사람을 짚어봤다면 두 네. 번째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또 등장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김종인 손 안 잡아도 돼. 이제는 좀 대단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한번 그 기억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연대 민주화 가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권이 그 가치를 버렸다고 해서 시대 정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자, 김종인, 문재인 전 대표 나란히 서 있는 게요, 저게요. 불과 1년도 안 된 장면이에요. 올해 1월 장면인데 지금은 참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 10년 된 거 같네요. 네, 삼고 초려에서 모셔왔던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완전 결별 수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근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 전 대표 왜 손 안 잡습니까? 가서 도움 왜 안 청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만큼 자신감 있는 걸까? 그러니까 뭐 자신감도 있고 참 두 분의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사실은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정치 일선에 끌어 나오게 한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 주고 가는 당을 실제로 4.13 총선을 통해서 부활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129석에 되는 121석에 되는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관계는 보면 참 일단 인간적으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아하, 이런 것도 인간적으로요? 있겠지만 이거 제가 한번 이 김종인 대표 이렇게 만나 뵈면
그 딴 뭐 이런 이념을 떠나서 일단 인간적 배신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얘 참 합치기 힘들겠구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저는 김종인 대표의 어떤 의미는 확장성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초선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지자들이 일단 명확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2012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이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거든요. 즉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반면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김종인 전 대표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어떤 국정에서의 유능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적인 그런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사실 내부에서 좀 손을 잡아라. 제발 가서 좀 하라. 예전에 이제 이해창 전 대선 후보가 JP집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안 찾아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이에 DJ가 JP집 찾아가면서 손을 잡아서 DJP 연합이 됐잖아요. 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손을 잡는다면 저는 새로운 DJP 연합이 일으려고 보는데 결코 아마 이 손을 뿌리치는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촛불집에 나와보면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밑바닥 민심은 좀 안 그렇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신재 의원님.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 손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친하냐, 뭐 또 호감이 있는가, 뭐 이런 친소 관계, 호감, 뭐 또 비호감 이런 걸 떠나서요.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거는요. 개헌에 대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요, 2017년 무슨 사자성어로 제조산하, 그러니까 이게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국가 대청소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적폐청산하겠다. 그래서 제조산하라는 2017년에 사자성어를 채택했는데, 정작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낡고 병든 체제, 이 체제를 고칠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요, 평생 저분이 이제 비례대표만 오선하면서 얼마나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그러나 저분의 나름대로 그 신념이 뭐냐?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암만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또 실패하고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제 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건데,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는요, 그런 점에서 거의 이제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요, 김종인 대표는요, 반기문 총장이 개헌하겠다, 임기 초에. 나는 3년짜리 대통령이라도 하겠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반기문, 김종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요, 손 잡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종인 전 대표와 더 부담은 없는 거죠. 근데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가 이제 당에 최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8강까지 그런데 감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 늘 하는 말이 나 킹메이커 더 이상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본인이 나설 수 있을 힘은 없을까요? 본인이 나서는 듯, 나설 수도 있는 듯 얘기해야지 힘이 생기죠. 킹메이커 한다 그러면 별로 힘이 안 생깁니다. 자기가 킹이 일단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요. 노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DJP에서 우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DJP가 뭡니까? 사실 5.16 쿠데타의 주역인 JP와 유신 정권에 철저하게 탄압당했던 DJ가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개헌입니다. 예. 임기 내, 즉 내각제 개헌 말씀. 내각제 개헌이죠. 99년 말까지 내각제를 개헌해서 이른바 화합과 화해의 정치 틀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 2년 동안은 두 DJP가 그야말로 한쪽은 대통령, 한쪽은 총리로서 공동 운영하겠다. 이러니까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JP가 예를 들어서 나는 킹메이커 할래. 그랬으면 그게 됐겠어요. 사실 그 당시 JP 여론조사는 3% 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JP가 자민련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후보가 되어서 DJ를 협상하면서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DJ 정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그 얘기했어요. 이게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자기 임기를 줄이고 개헌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될 것이다. 이미 이게 석 달 전에 한 얘기예요. 예. 근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묘하게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렇죠. 난 임기 줄이고 어쨌든 이번 20대 총선 내에서 개헌해서 뭔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국가 발전에 초석을 다지겠다 하니까 뭔가
큰 틀로 봐서는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원파와 예. 지금 김종인, 김종인, 반기문 이 두 사람을 지금 축으로 하는 이른바 개헌파가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준비한 거 속도를 좀 내볼게요. 이 사람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지금 등장했던 3명보다 가장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내가 만든 당인데 글쎄요. 주변에서 잘 도와주질 않는 것 같은데 저기 박상영 박사님.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충격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집거 중이라고 하는데 이 뭐 희망이 있을까요? 이 정도가 되면? 뭔가 희망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이제 새해가 되면은 대선 전국이 본격화 될 테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다져왔던 내공을 선보일 수 있는 정리를 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당내 문제는 사실 녹록지가 않죠. 네. 얼마 전에 원내대표 경선했습니다만은 또 주승용 의원은 호남 쪽에 돼버리고 전체적으로 당의 이미지가 물론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당을 좀 더 변신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안철수 전 대표 구상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이 당이 뭐 호남당이냐라고 하는 내부의 불만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광야에 나와서 그 취지 속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제 3당이 됐는데 그렇죠. 호남 의원들 왜 안 도와주실까? 또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잘하셨습니다만은 또 내년에 왜 또 대표에 넣으시라고 또 저러실까? 네. 등등과 관련해서 좀 속이 상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찝어가면서 내년에 대선 정국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연말 연시에 대선 주자가 아무 일정을 잡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더 이상 호남당이 되는 걸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그 국민의당 호남 주주들은, 호남 의원들은 우리는 꼭 안철수가 아니어도 된다, 지금 이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기가 당을 만들어 놓고 네. 사실 지금 당은 보면 이제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원래 안철수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왜겠습니까?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측근들도 몇 명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실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장하성 교수를 비롯해서 뭐 최장직 교수라든지 이런 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왜 그들이 다 떠나갔겠습니까? 저는 그냥 안철수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촛불 국면에서 정말 사람을 끌어모으고 뭔가 어떤 세력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은 저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호남 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뭔가 이제 그 혜택으로 다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분들이 민주당으로 나왔으면 대부분 떨어졌을 분들이에요. 근데 어차피 안철수 대표 때문에 다들 이제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뭔가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이득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책 이해관계를.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금 충성심은 없어요. 네. 그럼 다음에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그 문제를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가 당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호남 의원들은 이제 반기문하고 손을 잡으러 가려고 하고 지금 자기한테는 관심도 없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정말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집권한 거 아니냐. 왜냐 정치인이요 이렇게 한번 집권하면 굉장히 내상이 큽니다. 솔직히. 왜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포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와서 막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집회장에 나오자 집에 있다? 이거는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또 확고한 지식이면이 없어요. 옛날에 그 YS 같은 경우는 내각제 파동 그 했을 때 지방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PK라는 정말 든든한 게 있었어요. DJ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이라는 든든한 지식이면이 있어요. 예.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어디 있죠? 그게 없어요. 네. 저는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큰 위기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 마지막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아마 지금 이제 덕수궁 앞에서 집회 참가자는 분들은 이 사람들 얘기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얘기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놓을까 말까 얘기인데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의 최근 목소리부터 먼저 같이 들어보실까요?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는 했지만 뭐 얼마 전에 나온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보다도 잘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숫자가 5% 이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다 없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황교안 대망론이 그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친박 새누리당이
교통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핵심들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예. 떠나라. 근데 친박 핵심들은 떠날 마음이 전혀 없고 이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까? 그나마 안정이 돼야지 뭐 황교안 대망론이 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인적 청산을 둘러싼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하고 친박 핵심들 간에 이게 말이죠. 결국 친박 핵심들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먼저 떠나는 가능성 저는 대단히 낮아 보인다. 제로에 가깝다. 대단히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 안 해. 비대위 구성도 안 해. 나 안 해.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이 되고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과연 뭐 황교안 대망론을 띄운들 저 황교안 총리가 과연 본인이 그렇게 하고자 할지 뭐 그런 점에서 좀 퀘스천 마크죠. 박상현 박사. 네, 이 황교안 대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친박계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친박계 의지. 예.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는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합니다만 어디로 갈지 아직 잘 몰라요. 또 본인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러면 여권 안에서 반기문을 빼고요. 그러면 반기문을 빼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할까요? 이분기에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수 있어? 이거 보니까 예문에 나왔네. 나는 황교안이야. 라고 하는 일이 벌써 지금 6%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더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게 상황성이다. 만약에 친박계가 당을 혁신해가지고 임명진 목사의 뜻대로 친박이 혁신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 정당에서 새로운 인재들 영입을 해가지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도 별로 없다. 그럴 가능성.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과연 대선 출마의 칼을 뽑아들까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우선 보수의 입장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소장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검증에 칼을 갖다. 이게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 맡아다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공장 냄새도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외끌이 여선보다는 쌍끌이 여선이 보수의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5.6%인가요? 아까 황교안 총리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콘크리트 지지율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4~5%랑 황교안 권한대행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단단한 고정층 한 25% 됩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유동적으로 밖으로 빠져 있거나 반기문 총장한테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그야말로 상대방을 디스하지 않으면서 결별하느냐. 이 카드를 잘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실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쌍끌이로 가갖고 나름대로 보면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어떤 틀 자체는 모양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친박들 이제 다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친박에서는 뭐 청부업자한테 우리가 당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야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려고 밑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 보수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과정을 쉽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초점은 결국 보수 진영의 이제 개편에 있습니다. 자, 내년 시작되면 보십시오. 네. 내 모든 뉴스의 중심은 반기문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보수개혁신당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심이 집중이 돼요. 야당은 이미 이제 게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를 끝나고 당에서 뭐 좀 군소 후보들이 뭔가 하는 이 과정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뭔가 국민들 관심은 새누리당한테로 가 있어요. 자, 그럼 거기서 뭔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개혁한다 그러고. 그러면 또 그것 자체가 보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 과정을 단순히 지금 보면 임명진 위원장이 뭐 반발하겠죠. 만약 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임명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서청원 국회의원 사퇴하고 막 최경환 사퇴하고 막 이런 과정이 막 터져 보십시오.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저 당이 정말 뭔가 바뀌기 시작하네?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야권이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분칠한다 이런 식으로만 쉽게 넘길 수 없는 굉장히 큰 보수의 생존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2016년 판 배신의 정치, 지금도 뭐 한창 촛불 집회, 마플 집회가 진행 중인데 네 분과 함께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